이게 뭐 이게 일종의 방송 사고긴 합니다만은 이게 생방의 묘미라고 저희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프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원래 참을성이 대단한 친구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급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박병창 이사가 나와 계신데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를 하는 날이 다 있군요. 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이 그래도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예. 뭐 실망이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던데 저런 뉴스 플로우에서도 어쨌든 저 정도가 올랐다라는 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뉴스 플로우는 악재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는데 네. 그 연준의 시장의 영향도가 줄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리고 첫날에 소폭 하락을 했는데 둘째 날에 상승을 하면서 여하튼간에 이틀뿐이 안 지났지만 네. 연초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연초 지수는 이제 플러스로 진입을 하는 이틀뿐이 안 지났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저 빨간 것으로 중간에 써놨는데 네. 독일과 프랑스, 유럽 네. 지수가 예. 올해 시작하면서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 맨날 그러면은 미국만 거의 보죠. 최고치 부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독일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네. 고점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처럼 고점에서 많이 안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역사적 신고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독일이 약 4%, 프랑스 네. 약 4.6% 정도 오르면서요. 3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맨날 3일 연속이요? 유럽이요. 유럽이요? 독일과 프랑스. 그거 이제 앉았다가 살짝 좀 쉬었다가 하는 거야. 노아라 이렇게 앉자마자 하면 약간 숨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살짝 쉬어야 돼. 하필이면 제 오늘 색깔 왜 이런 색깔 옷을 입고 왔을까요? 매우 불편하네 이 옷 색깔이. 네, 2023년 최초 네, 첫 해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네. 맨날 시장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것만 맨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시장은 2023년 시작하면서 3일 연속 상승하면서 4에서 5%까지 반등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유럽 시장은 뭔가 다르게 그러니까요.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특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린 거고요. 어제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 시간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카시카리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금리 5.4%까지 인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 또 다 반등을 했어요. 그 이후에 FOMC 의사록 발표하고 나서 또 마이너스까지 왔습니다. 그다음 상 후반에 다시 기술주들- 들었던데. 예, 기술주들하고 테슬라가 네, 반등을 하면서 다시 들었더라고요. 예,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가 들었구나. 그 상승 마감해서 어떤 이틀뿐이 안 지났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연초 지수로는 일단 뭐 어제 하락한 것을 이제 다시 복구하는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은 연준의 물가 전망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예. 경기 침체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고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그 영향도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은 연준 인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FOMC 의사록에서 뭐 올해 2023년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민감도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이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1% 반등을 주었고요. 메타가 2.1%, 넷플릭스가 4%, 테슬라가 약 5% 반등 주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6% 반등했습니다. 오. 가장 크게 상승을 예. 했고요. 그럼으로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와서 마이너스 4%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재성 뉴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기술주와 테슬라의 그러네요. 반등으로 인해서 올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7.6% 오른 게 돋보이는군요. 그렇죠. 7.6이면 오늘도 네. 반도체는 간다고 봐야 되겠군요. 어제 우리 시장은 먼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올라가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하이닉스 저기서는 또 하이닉스 올랐으니까 마이크론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여기 저기- 마이크론 올랐으니까 하이닉스 오르고?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반영했다고 오늘 매물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별로 기대를 못하는 거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우리 코스피 1.68%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255포인트고요. 코스닥은 1.29% 상승을 했는데요. 여전히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어요. 그러나
외국인들과 여타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줬는데요. 어제 시장은 시총 상위에 있는 배터리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에 출발했어요. 그 이후에 곧바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에 들어왔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2,600억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해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 매수가 2,3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 두 종목에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4.3%, SK 하이닉스가 7.1%, 카카오가 4.5%, 하나금융이 5% 상승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대표주가 상승을 하니까 후방에 있는 소부장, 중소형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상황이 이랬는데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보고서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이 테슬라가 빠지고 애플이 빠지면 거의 대부분 그것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아침에 그렇게 표현 드렸잖아요.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어제 코스피 상승폭의 기여도가 약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서 지수가 오른 거야. 지수 오른다고 기대하면 안 돼. 좀 약세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을요. 그래서 아까 정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점에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들, 차트의 모양이나 거래량이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튼 간에 시장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수부터 올려놔야 되거든요. 장이 살려면. 그래서 어제는 좀 다소 한숨 돌리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가 있고요. 미국의 마켓 PMI가 있는데 그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의 민감도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금리나 뭐 어떤 CPI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쪽에 더 시장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매크로 써놓고 옆에 연준 민감도가 하락됐다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2월 FOMC 의사로 아까 권 기자님 자세히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금리나 의견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인플레 하향 안정 확신은 고용시장이 네. 과열이 안정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월가의 전망하고는 차이가 지금 생기잖아요. 미스매칭이잖아요. 저도 뭐 이번 올해 들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월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는 할 거라는 쪽으로 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연준에서는 FOMC 의사로 딱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워밖에 없고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더 시장이 무게를 두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준 민감도가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것은 FOMC 의사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다면 어저께 굉장히 사실 시장이 안 좋아의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민감도는 상당 부분 하락을 하고 줄어들고 경기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지표, 그렇죠. PM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장이 연동하면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저 같습니다. 정도 연준 의사록 그 오픈이 되면은 네. 제 생각에 11월 뭐 이런 정도 레벨이었다면 아마 그렇죠. 최소한 2% 3% 예, 예. 빠지는 거지. 어제 내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 거의 명시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예. 금리 인하 안 한다.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미스매칭이 있으니까 막 변동성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시장의 수급이 우세했냐라고 본다면은 그래도 연준보다는 경기나 아니면은 월가의 수급 쪽에 더 좀 갔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는 예. 연준이 이제 별로 정말 안중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결국은 경기에 따라서 연준이 움직일 거라고 움직일 판단해서 거라는 그런 거죠. 거예요? 그렇죠. 연준의 얘기들은 이제 반영이 되었다. 네.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은 경기와 기업 이익이다. 근데 주- 경기와 주식시장에 기업 반영될 이익, 게. 그렇죠. 기업의 이익과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연준은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월가에서.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연준의 얘기에 주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태도보다는 경기에 대한 연준의 태도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 경기에 대한 연준의 태도. 그렇죠. 예, 결론은 그렇죠. 하여튼 연준이에요 결국. 맞아요? 네. 그렇긴 하죠. 아, 예. 네. 당연하죠. 마지막 하여튼 연준이군요. 예. 야, 연준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한 말 하나만 더 붙이면은 네. 우리가 CPI 얘기하고 맨날 뭐 지금 주택 지표가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전부 다 봐도 고용 지표만 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고용이 붕괴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안정화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CPI 빠져도 고용이 예. 저렇게 하면 그거 또 그거 위험하다. CPI 빠져도 아직까지 고용이 이렇게 과열 상태면은 아직 우리 불안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ADP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내일 이제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몇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고용이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플랫하게 나오는 걸로 현재는 지금 예상 컨센서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제가 우리 시장이 8주 연속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가장 직전에 7주 연속 하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위기 때도 8주 연속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 수급이 좀 그렇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곧바로 반등을 주어서 앞으로 뭐 이 거래일 오늘하고 내일 남았긴 했지만 8주 연속 하락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반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7주 연속 오늘 내일 이제 크게 빠지면 않는다면 그럼 7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은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제 그제 빠진 거는 그제 빠진 거는 어제 복구가 다 됐습니까? 복구가 된 거죠. 아, 네, 다 그래요? 복구. 그래서 연초 시가를 상향했습니다. 어. 연초 시가를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이틀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8주 연속 하락한 이런 하락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많이 하락한 거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곧바로 좀 들어왔고요. 매수가 외국인 매수입과 그리고 금융투자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어저께도 이거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연기금이 어제 395억 매수했는데 투신이 1224억 매수했고요. 사모펀드 208억 매수. 제가 보기에 수개월 내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수개월. 연초에 이런 현상이 좀 됐다는 거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켜보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이 있거나 그러면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저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거래량과 차트의 추세 변화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건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그 차트를 보면서 모멘텀 투자를 하는 투자의 구루 역사적인 구루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보시면은 시장만 바라보고 시장의 터닝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아니면은 주도 종목의 터닝 포인트가 크로스 교집합으로 둘이 동시에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 더 확실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데 주요 종목들의 거래량이 생기면서 어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연수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장 시장하고 영향은 없지만 전체 여러분들이 시황을 보실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머징 국가들의 금 구매 속도가 그럼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67년 이후에 가장 빠르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갈등이나 달러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동이나 또는 터키, 우즈베키스탄도 월간 매입량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달러 대체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가는 경향이 좀 나타나더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금이 뭐 급등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어떤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한 매입이 만약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8년도에 1조 달러 아래에 있었던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3조 달러 정도를 풀었어요, 돈을. 그랬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태까지 알았던 거랑 다르다. 어쩜 이러냐. 유가도 하나도 안 오르고 유가도 뭐 오히려 더 빠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들을 하는 게 그때 풀었던 돈들은 개인들이나 제조업에 가지 않고 금융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기 침체기가 간다고 하니까 달러를 이제 관심 있어야 죄송합니다. 금에 관심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금이 안 오르잖아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다른 그때처럼 좀 어떤 다른 현상 때문에 이런 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이론대로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고 이런 갈등이 이제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금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꽤 있다. 올랐죠, 사실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랐어요. 금이 급등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이나 그리고 경기 전반에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S 세스 2023이 개막됐는데요.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과거에 만약에 시장이 좋았으면 여기에 관련된 테마가 막 움직이고 막 맨날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뭐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튼 개막을 하고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키워드는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관심 테마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로봇이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요번에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7.5억 불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는데 전에 작년에 한 20억 달러의 자금 유치를 했었거든요. 투자 유치를. 근데 밸류가 중요합니다. 밸류가. 작년 11월에 블룸버그에서 밸류 한 1,400억 달러 받고요. 그리고 작년에 투자 유치 받을 때 1,270억 달러 밸류 평가하던데 이번 밸류는 한 1,370억 달러 평가로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 뉴스는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 주미 중국 대사였죠. 그래서 거기서 사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이 1월에 방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곧바로 연 이틀 동안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되면서 미국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중 관계가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그냥 있다는 기대감인 거죠. 거죠. 네. 아직까지는요. 네, 그렇지만 이제 주미 대사였던 사람이 이제 최고 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이거는 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때문에 뭐 AS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중국 사업부 사장 이걸 톰 주라고 있더라고요. 톰 주라고 있던데 그냥 써왔는데요. 승진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미 및 유럽 판매 운영의 총 책임자,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감독 책임자, 그리고 기존 직함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총 책임자라고 해서 중국 사업부 사장이었던 분이 승진을 해서 총괄 맡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뭘까요? 테슬라가 중국과의 관계나 중국에서의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금투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유튜브에서 주린이 금투자 이렇게 아마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또 그때 금투자 관련해서 정프로가 찍었었지. 다양한 뭐 금투자 방법들 뭐 ETF도 있고 뭐 현물 그다음에 뭐 실제로 그 뭐 실물 사는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그래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효진 연구위원 나오시죠? 저도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비대면 진료 이거 우리 진짜 말 많아요. 이거 정치권에서 진짜 말 비대면 많아요. 예, 이거 말 의협에서 이제 굉장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의협에서 네, 반대하고 있고 그랬는데 요번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화 책임이라는 걸 의결을 하면서 5가지 준수 사항에 전달을 하고 6월 정도에 법 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여기 관련된 정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요번에도 또 안 되겠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벌써 몇 년 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번에 또 이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컬리가 상장 연기한다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기업 밸류가 너무 급격히 하락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겠습니까? 또 제가 뭐 컬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여러 번 HTS에 보시면요, 그 테마에 컬리 관련주, 신규 IPO 관련주라고 해서 뭐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컬리가 꽤 그래도 가치를 많이 저기 받으려다가 하여튼 지금 많이 이제 하락을 한 거죠. 4조 정도 밸류 받았는데 맨 지금 처음에? 한 1조 정도까지 늘었는데 이거는 너무 시장 상황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또 시기가 아니다. 들리는 얘기는 그 밑에서도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도 아 이거 제니가 나왔는데도 잘 안 되네. 제니가 뭐예요? 뷰티컬리 몰라요. 뷰티컬리. 뷰티 아, 광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니가 최고잖아. 제니. 야, 옛날 그 LAR이랑 제니가 진짜 최고였네, 그죠? 이제니고. 아, 그 제니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예. 그때 그 제니 씨 그, 예? 제니 씨 정말 연기 잘했잖아요. 제니 씨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자연스러웠지. 제니 씨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요즘도 연기 하시나? 미국에 있을 겁니다. 아, 미국에 계세요? 재미교표잖아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LAR이랑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모시고 싶습니다. 자, 괜찮아졌어? 저요? 어떤 거 말씀이죠? 아 근데 혹시 이거 장염도 옮기는 건가요? 형님한테 옮은 거 아니죠 이거? 자,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